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최근 박원순 시장이 하겠다고 한 부동산 국민 공유제라는 것, 부동산 국유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선 이후나 개헌이나 또는 차기 대선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공약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국민 공유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부동산 공유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땅과 집을 사들이겠다. 그렇게 부동산을 공유 재산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공유 기금은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올려서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집과 땅에 대한 사유재산세를 없애겠다. 국유화시키겠다. 다만 급격하게 하면 반발이 있을 테니 세금을 거둬서 사들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21세기에 부동산 국유화라. 참 충격적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토지를 국유화한 나라는 두 나라뿐입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그리고 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짐바브웨는 원래 영국 식민지 땅이었죠. 1967년에 로디지아가 됐다가 1980년에 짐바브웨라는 나라로 독립을 했습니다. 통치자로 등장한 무가베는 토지 국유화를 공약으로 내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1992년 토지 취득법을 제정을 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뺏겠다는 겁니다. 뺏는 근거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백인들이 땅을 안 내놓으니까 2000년부터 아예 그들을 쫓아내고 토지를 그냥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눠준 거죠. 유혈 사태도 당연히 발생을 했죠.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처음에는 이 국민들이 좋아했죠. 땅을 공짜로 나눠주니까. 그런데 농업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왜냐? 땅을 분배받은 그 노동자들, 농민들이 농업 경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이 붕괴되고 먹을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식량을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었고 수입하자니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찍어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인플레이션율이 2억 %래요. 도대체 2억 %의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썼습니다. 소유자들에게서 땅을 뺏은 건 똑같은데요. 누구한테 줬느냐 그게 다른 겁니다. 보통은요. 기존 그 땅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경작권을 대개는 줘요. 그 국유화를 하면. 차베스는 그게 아니고 그 땅을 협동농장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다가 경작권을 지지자들에게 준 겁니다. 이게 토지 공유제인 거죠. 말하자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다 준 겁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엘 마이젤이라고 하는 농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땅을 뺏긴 사람이 법원에다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2014년 11월에 협동농장 소유권이 이게 불법이다.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해라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 대통령이 지금 차베스가 죽고 난 다음에 마두로잖아요. 마두로가 발끈한 겁니다. 뭔 소리냐? 법원 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헌법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판결을 돌려놔. 이렇게 으름장을 놨죠. 대법원이 겁에 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재판을 열어서 판결을 번복했습니다. 토지의 강제 수용, 강제 탈취, 약탈을 합법화해 준 겁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입니다. 정말 이 나라는 무법천지예요. 마두로 지지자, 차베스 지지자가 원하는 것이면 법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요. 이거 참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그런 공유제를 대한민국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나라 대한민국. 여기서 말입니다. 직접 뺏기는 힘드니까 세금을 걷어서 사들이겠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말입니다. 물론 당장은 이 공유제라고 하는 것이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서울시에 그럴 만한 추가 자금이 없습니다. 보유세 같은 그런 세금을 올리는 것도 이거 국회가 결정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큰일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해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박원순 말고도 토지를 빼서 나눠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기 때문인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사람도 토지 국유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토지세를 높여가지고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높여서 땅을 팔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헨리 조지가 살아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토지 국유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찾는 사람이 헨리 조지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 겸 평론가인데요.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만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헨리 조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는 바로 이 헨리 조지를 추종하는 사람인 거죠. 또 이재명 지사도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는 모든 토지에다가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런 세금을 신설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걷어가지고 국민 1인당 40만 원씩 나눠주자. 이런 겁니다. 이런 제안을 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이건 국가 소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하고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번 대선에서 분명히 이런 종류의 아이디어들이 공약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2012년, 13년 그 무렵에 무상급식 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이 공약에 내놨듯이 이 부동산 공유제, 토지 국유화 이런 것도 경쟁적으로 공약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면 국민의 한 50% 정도는 저는 지지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러지 말란 법 없습니다. 어쩌면 대선까지 갈 것도 없이 4월 총선 끝나고 나면 바로 저는 진전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국무총리 후보자인 정세균 의원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총선 이후 개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가 개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권력 분산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분점하는 개헌을 하자. 이런 것인데 뭐 명분이 무엇이었든 간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요. 이 토지 공개념 또 토지 공유제, 국토 보유세 뭐 이런 것들 다 등장을 할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면 얼마든지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하긴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연방제 같은 것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유제 뭐 이런 것쯤은 그냥 묻어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부동산 공유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